가족 간 안전한 자산 이전 세금 걱정 없는 노후를 위한 현명한 전략. 가족을 위한 마음 세금으로 돌아오다. 혹시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평생 모은 돈인데 자식에게 주기만 했을 뿐인데 왜 세금을 내야 하죠? 자녀 결혼을 도왔는데 오히려 세금 고지서가 날아오니 억울하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이 질문에 공감하신다면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꼭 필요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세월이 가르쳐준 참된 지혜는 가족의 소중함과 평생 모은 재산의 가치를 깊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영상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주제로 말씀드릴 텐데요. 이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국세청에서 37년간 근무하고 현재는 재정건강 컨설팅을 진행하는 김현기입니다. 요즘처럼 정부의 세금 정책이 강화되고 가족 간 자금 이동에 대한 감시의 눈초리가 날카로워지는 현실에서는 누구든지 뜻하지 않은 세금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가족 간 자금 이동 관련 세무조사가 3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위험성이 커진 것이죠. 많은 분들이 가족을 돕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세금 문제 때문에 망설이고 계십니다. 비단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들도 부모님께 받은 지원금이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지만 이렇게 가족을 돕는 마음마저 세금으로 물어내야 한다니 억울한 마음이 드시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속담에 길이 막히면 다른 길이 열린다라는 말이 있듯이 모든 문제에는 해결책이 있기 마련입니다. 저는 국세청에서 37년간 근무하며 수천 건의 세무 사례를 직접 다루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깨달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적절한 방법을 알면 세금 부담 없이도 가족을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정보는 국세청 내부에서도 공공연하게 알려진 완벽하게 합법적인 방법들입니다.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가족에게 돈을 보내도 세금 걱정 없이 안전하게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비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정보는 일반 세무사들도 잘 알려주지 않는 실무 경험에서 나온 귀중한 내용입니다. 세금은 국민의 의무이지만 불필요한 세금까지 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최소화하는 것은 현명한 재정 관리의 기본입니다. 세금 문제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세금 고지서가 발부되면 대응하기가 훨씬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세무조사는 무서운 폭풍처럼 언제든 여러분의 가정을 강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하고 대비한다면 이런 폭풍 속에서도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제가 국세청에서 근무하며 직접 경험한 세무조사는 1000건이 넘습니다. 모든 세무 공무원들이 악의를 가지고 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도 규정에 따라 일할 수밖에 없고 최근에는 세금 확보에 대한 압박이 커져 더욱 엄격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족 간 자금 이동으로 인한 세금 추징 사례는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국세청 내부 자료에 따르면 가족 간 거래는 일반 거래보다 3배 이상 면밀히 조사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위험도가 높은 영역인 것이죠. 특히 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울 때 세금 확보를 위해 정부가 가장 먼저 들여다보는 곳이 바로 가족 간 돈의 흐름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가족에게 돈을 보낼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나요?
그냥 계좌 이체로 송금하시나요? 아니면 현금으로 직접 전달하시나요? 두 방법 모두 위험할 수 있습니다만 적절한 방법으로 활용한다면 안전하게 자금을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안전한 가족 자금 관리의 5가지 원칙을 꼭 기억해 두세요. 첫째는 적절한 증빙 자료 관리의 원칙, 둘째는 법적 허용 한도 활용의 원칙, 셋째는 차용증 활용의 원칙, 넷째는 분산 관리의 원칙, 그리고 다섯째는 목적 명확화의 원칙입니다. 이 5가지 원칙만 잘 지켜도 세무조사에서 90% 이상 안전할 수 있습니다. 세금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처음 국세청에 입사했을 때는 복잡한 세금 규정에 머리가 아팠습니다. 그 많은 법령과 조항들, 그리고 끊임없이 바뀌는 세법, 정말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37년간의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은 세금 문제는 미리 알고 대비하면 전혀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치 복잡해 보이는 매듭도 올바른 방법을 알면 쉽게 풀 수 있는 것처럼 세금 문제도 핵심 원리만 알면 누구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특별한 노하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방법들은 제가 수십 년간 국세청에서 일하며 직접 보고 경험한 실전 지식입니다. 법률에 정통한 변호사나 세무사들도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현장 경험이 없으면 제대로 알기 어렵습니다. 자, 이제 함께 세금의 폭풍으로부터 우리 가족의 자산을 지키는 방법을 배워볼까요? 이것이 제가 37년간 국세청에서 일하며 깨달은 진정한 세금 지혜입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지금 저는 이 귀중한 지식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내 가족의 재정 건강은 결국 나 자신이 지켜야 합니다. 그 누구도 대신해 주지 않는 이 중요한 일,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 보시죠.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을 투자하신 것이 앞으로의 재정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내용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세금 없이 가족을 돕는 5가지 핵심 원칙. 세무조사 강화 배경. 요즘 정부가 왜 세무조사를 그렇게 강화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바로 세금 부족 때문입니다. 최근 2년간 무려 90조 원에 가까운 세금 펑크가 발생했습니다. 그야말로 국가 재정에 빨간불이 켜진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대로 가다간 국가 살림살이가 파탄 날 수 있다는 위기감에 정부는 세무조사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불안감을 느끼고 계십니다. 정부가 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수록 국민들의 세금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특히 올해 5월부터 시행되는 세무공무원 포상금 제도 들어보셨나요? 이 제도는 세무원이 추징한 세금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연간 최대 2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니 세무공무원들의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과거에는 세무공무원들이 그저 직무를 수행하는 차원이었다면 이제는 개인적인 경제적 이득까지 걸려 있어 더욱 적극적으로 세금을 추징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이제 세무 공무원들은 여러분의 세금 내역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볼 것입니다. 어떤 세무 공무원은 이 포상금을 받기 위해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면 무조건 세금을 추징할 것입니다. 국세청 내부에서는 의심스러운 거래는 일단 과세하고 나중에 납세자가 입증하도록 하라는 실무 지침이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타협의 여지가 있었지만 이제는 훨씬 더 엄격한 과세가 예상됩니다.
정말 무서운 세상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부모가 자식을 돕는 마음까지 세금으로 물려야 한다니 정말 억울한 일입니다. 하지만 세금은 감정이 아닌 법과 원칙에 따라 부과됩니다.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가족 간 자금 이전도 하나의 경제적 거래로 보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법과 원칙을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부터 제가 국세청에 있을 때 알게 된 안전한 자금 관리 원칙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모두 합법적이며 세무서에서도 인정하는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 원칙, 현금 감시 체계의 함정과 안전한 활용법. 일반 시민들은 모르는 무서운 현금 감시 체계가 이미 가동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1,000만 원 이상 현금 입출금을 하면 금융정보분석원을 통해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됩니다. 이 제도는 원래 돈 세탁이나 불법 자금을 막기 위한 것이었지만 지금은 일반 국민들의 세금 추징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국세청은 매년 이런 현금 입출금 조사만으로 2조 원 규모의 세금을 추징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감시 체계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현금 거래가 계좌 이체보다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은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계좌 이체보다 현금 거래가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현금 거래는 출처와 용도를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의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줬지만 결국 입금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은행 직원들이 의심스러운 거래 패턴을 자체 판단으로 보고한다는 점입니다. 1,000만 원 미만이라도 반복적인 패턴이 의심되면 얼마든지 보고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은행 직원이 의심 거래를 보고하지 않으면 금감원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은행 직원들은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거래는 무조건 보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연간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이상 현금 입출금 시 의심 거래로 보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하루 999만 원씩 여러 날에 걸쳐 입출금하는 스머핑 패턴도 의심 거래로 보고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현금을 활용할 수 있을까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여러 은행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동일 은행에서 하루 1,000만 원 이상 거래하면 자동 보고되지만 다른 은행 간에는 정보가 즉시 공유되지 않습니다. 국민은행에서 900만 원, 신한은행에서 900만 원을 출금하면 각각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너무 자주 반복적인 패턴을 보이면 의심 거래로 보고될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 전후에는 현금 입출금을 완전히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계약일 2주 전부터 잔금일 2주 후까지는 현금 거래를 피하세요. 한 가지 더 주의해야 할 시기가 있습니다. 상속이 발생한 전후에도 현금 출금은 매우 위험합니다. 국세청은 상속일로부터 1년 내 2억 이상, 2년 내 5억 이상 현금 출금은 추정상속 재산으로 간주합니다. 이런 정보들은 일반 세무사들도 잘 알려주지 않는 국세청 내부의 실무 지침입니다. 두 번째 원칙, 가족 간 계좌 이체의 안전한 관리법. 가족 간 계좌 이체는 언제든 세무조사의 타깃이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가족 간 계좌 이체를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말은 납세자인 여러분이 이체 사유가 증여가 아님을 입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입증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과거 8에서 9년 전 거래까지 소급 조사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특별히 주의해야 할 상황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자녀 신혼집 구매 자금 지원은 매우 위험합니다. 증여 신고 없이 지원할 경우 자금 출처 조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돈을 보낼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거래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증빙 자료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체 메모에는 5월 생활비, 6월 병원비, 전세, 보증금 일부 같이 구체적인 용도를 명시하세요. 그리고 이러한 용도에 맞게 실제로 사용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합법적으로 이런 위험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방법들을 잘 기억해 두세요. 제가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적절한 증빙 자료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체 시 구체적인 용도를 명시하세요. 5월 이자, 원금 일부 상환, 카드값, 정산 등 명확한 메모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행 이체할 때 송금인과 수취인이 모두 볼 수 있는 메모란에 정확한 용도를 기재하는 것은 생각보다 큰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문자 메시지나 메시지 앱으로 거래 목적과 내용이 담긴 대화 내용을 캡처하여 보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돈을 보내기 전에 이번 달 생활비 보낼게, 병원비 도와줄게 같은 대화를 나누고 이를 저장해 두는 것이죠. 이런 간단한 증거가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차용증과 상환 내역서는 최소 5년 이상 모든 증빙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종이 서류는 물론 전자문서로도 꼼꼼히 관리하세요. 그리고 이체 메모가 찍힌 통장 내역을 프린트하여 보관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디지털 시대라고 해도 종이 증빙은 여전히 강력한 효력을 발휘합니다. 이러한 증빙 자료 관리는 세무조사에서 여러분을 보호하는 든든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세무서에서는 증거를 중시합니다. 여러분의 주장보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더 신뢰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평소에 이런 습관을 들여놓으면 훗날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원칙, 증여세 면제 한도의 현명한 활용법. 이제 세 번째 원칙, 증여세 면제 한도의 현명한 활용법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증여세 면제 한도를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증여 재산 공제 한도는 10년 누적 기준으로 계산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점을 정확히 이해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배우자에게는 6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습니다. 부부간 재산 이전은 상대적으로 관대한 편이죠. 성인 자녀나 부모님께는 5천만 원까지 증여세 면제 혜택이 있습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면 5천만 원까지는 세금 없이 줄 수 있으니 이 한도를 잘 활용하세요. 그런데 미성년자 자녀에게는 더 엄격해서 2천만 원까지만 면제됩니다. 손주나 미성년 자녀에게 주는 증여는 더 적은 금액만 면제되니 주의하세요. 형제 자매나 기타 친족에게는 1,000만 원까지만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습니다. 형제간 증여는 가장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니 특히 주의하세요. 그렇다면 실제로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예를 들어 자녀에게 1억 5천만 원을 증여했다면 5천만 원 공제 후 남은 1억 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만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죠. 하지만 금액이 커질수록 세율도 올라가니 주의하세요.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공제 혜택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무신고 시에는 전체 금액의 20% 가산세까지 추가되니 절대 주의하셔야 합니다. 세금을 아끼려다 더 큰 세금을 내게 되는 안타까운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피할 수 있는 똑똑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분할 증여 전략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10년 단위로 나누어 증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1살 때 2천만 원,
11살 때 2천만 원, 21살 때 5천만 원, 31살 때 5천만 원을 증여하면 어떻게 될까요? 총 1억 4천만 원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증여하면 상당한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일찍 증여한 돈이 5% 연익률만 가정해도 자녀가 성인이 될 때쯤 2억 원 이상으로 자산이 성장한다는 점입니다. 복리의 마법은 정말 대단합니다. 일찍 시작할수록 그 혜택은 더욱 커집니다. 여기서 제가 알려드릴 국세청 내부에서도 잘 모르는 꿀팁이 있습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는 10년마다 리셋됩니다. 즉 2015년에 5천만 원을 증여했다면 2025년에는 다시 5천만 원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정말 많지 않습니다. 10년이 지나면 한도가 다시 생긴다는 점을 잘 활용하세요. 조금 불편하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획을 세우면 큰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와 공동으로 증여하면 2배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각각 5천만 원씩 자녀에게 증여하면 총 1억 원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것이죠. 부부가 함께 계획하면 증여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원칙 차용증 활용으로 세금 부담 줄이기. 네 번째 원칙인 차용증 활용으로 세금 부담 줄이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액 자금 지원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차용증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국세청에서도 인정하는 합법적인 방법이지만 많은 분들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용증만 제대로 작성해도 수억 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차용증 작성 시 반드시 알아야 할 꿀팁을 알려드립니다. 금액은 반드시 숫자와 한글을 함께 표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이라면 반드시 금 1억 원정이라고 표기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자율은 법정 이자율인 4.6%에서 6% 이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너무 낮은 이자율은 국세청에서 증여로 간주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실제로 이자를 받을 의향이 없더라도 법적으로는 적정 이자율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환 계획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2025년 6월부터 매월 15일에 원금 50만 원과 이자 상환과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모호한 표현보다는 구체적인 날짜와 금액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측의 서명과 날짜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원본과 사본으로 나눠 각자 보관하고 가능하면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은 법적 효력을 훨씬 더 강화해 줍니다. 이처럼 차용증은 정말 강력한 세금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2억 1,700만 원까지는 법적으로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는 국세청이 인정하는 특별 조항으로 친족 간 일정 금액까지는 이자 없이 빌려주더라도 증여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각각 2억 1,700만 원씩 차용 시 총 4억 3,400만 원까지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 양가 부모 모두 활용한다면 최대 8억 원 이상도 무이자로 빌려줄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원금 분할 상환으로 차용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예를 들어 2억 원 기준으로 매월 50만 원씩 상환하는 증거를 남기세요. 실제로 돈을 갚지 않더라도 형식적으로는 상환 과정이 진행되어야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원칙 목적 명확화로 안전하게 지원하기. 다섯 번째 원칙 목적 명확화로 안전하게 지원하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육비와 의료비 지원은 가족 간 자금 이동에서 가장 안전한 영역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방법을 잘못 활용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녀 등록금을 지원할 때는 절대 자녀 계좌로 송금하지 마세요. 반드시 학교 계좌로 직접 송금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생활비가 아닌 교육비로 명확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비 역시 가족 계좌로 보내지 말고 병원 계좌로 직접 납부하세요. 이렇게 하면 납입 증명서를 통해 생활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결혼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식장이나 신혼여행사 등의 직접 비용을 지불하면 목적이 명확해져 증여세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자녀의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직접 은행에 납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처럼 교육비, 의료비, 결혼 비용 등은 목적이 명확한 지출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직접 해당 기관에 납부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계좌를 통하지 않고 최종 목적지에 직접 송금하는 습관을 들이면 세금 걱정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이런 지출에 대한 증빙 자료를 보관하는 것입니다. 교육비나 의료비 납부 증명서, 입학 서류, 진단서 등을 꼼꼼히 보관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자녀의 전세나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할 때도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계약서상 증여자로 이름을 올리거나 공증된 증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원비나 과외비도 직접 교육기관에 납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학자금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 학교로 직접 송금하면 교육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차량 구입비도 직접 자동차 딜러나 판매점에 지불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령자 금융자산 안전관리. 특히 고령자분들은 금융자산 안전관리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가 5천만 원이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큰 금액은 여러 은행에 분산 예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일정 금액 이상 출금 시 가족에게 자동 알림 설정을 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6개월마다 모든 금융 상품을 전수 점검하는 습관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도 애초에 학교 계좌로 직접 이체했다면 이런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신탁 활용법. 또 하나 알아두면 좋은 방법은 신탁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신탁은 증여세를 최소화하면서 자산을 이전할 수 있는 좋은 수단입니다. 특히 은행의 가족 신탁 상품을 이용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합리적인 비용으로 자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가족 신탁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자산을 한 번에 이전하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분배할 수 있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자녀가 아직 경제적 판단력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시면 신탁을 통해 계획적인 자산 관리가 가능합니다. 셋째, 신탁 재산은 법적으로 보호받기 때문에 자녀의 이혼이나 채무 문제에서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신탁은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것보다 신탁 설정은 어렵지 않습니다. 은행이나 증권사를 방문하셔서 가족 신탁 상담을 받아보세요. 최근에는 많은 금융기관에서 고령자를 위한 맞춤형 신탁 상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1억 원 정도부터 시작할 수 있으며 수수료도 생각보다 합리적인 편입니다. 목적이 명확한 자금 이동은 증여세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교육, 의료, 주거 등 기본적인 생활 필수 영역에서는 국세청도 가족 간 지원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정확한 방법으로 해야 안전합니다. 항상 중간 경유지를 거치지 말고 최종 목적지로 직접 송금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런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큰 방패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금 없이 가족을 돕는 5가지 핵심 원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금 감시 체계의 함정과 안전한 활용법 여러 은행 분산 활용, 특정 시기 현금 거래 자제. 가족 간 계좌 이체의 안전한 관리법 거래 목적 명확화, 증빙 자료 철저 관리. 증여세 면제 한도의 현명한 활용법 10년 단위 분할 증여, 부부 공동 증여 활용. 차용증 활용으로 세금 부담 줄이기 적정 이자율 설정, 상환 계획 명시, 공증 활용. 목적 명확화로 안전하게 지원하기 최종 목적지 직접 송금, 증빙 자료 보관. 이러한 원칙들을 잘 활용하시면 합법적으로 세금 부담을 줄이면서도 가족을 안전하게 도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거래에 대한 명확한 목적 설정과 철저한 증빙 관리입니다. 세무조사가 강화되고 있는 지금 이런 정보들을 미리 알아두시고 준비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안전한 자산 관리와 세금 걱정 없는 노후 준비. 오늘 배운 내용들을 실천하시면 세금 걱정 없는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국세청에서 37년간 근무하며 직접 겪은 경험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이런 내용은 어디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국세청 내부의 실무 경험입니다. 많은 세금 전문가들도 실무 경험이 부족해 이런 핵심 정보를 제대로 알려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족 간 자금 이동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철저한 증빙 자료 관리입니다. 차용증, 이체 메모, 통장 내역, 메시지 대화 내용 등 모든 증거를 철저히 관리하세요. 이것이 세무조사에서 여러분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작은 습관이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든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분산 관리입니다. 동일 은행에서 하루 1,000만 원 이상 거래는 피하고 증여도 10년 단위로 분산하세요. 큰 금액을 한 번에 움직이는 것은 마치 폭풍 우 속에 배를 띄우는 것과 같습니다. 위험이 너무 큽니다. 하지만 작은 금액으로 나눠서 움직이면 잔잔한 호수에서 배를 타는 것처럼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록금은 학교 계좌로, 병원비는 병원 계좌로 직접 납부하세요. 이처럼 목적이 명확한 자금 이동은 세무 당국도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교육비와 의료비처럼 필수적인 생활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은 최대한 활용하세요. 네 번째로 법적 허용 한도를 정확히 활용하세요. 배우자 6억 원, 성인 자녀 5천만 원, 미성년 자녀 2천만 원 등 공제 한도를 잘 활용하세요. 이러한 공제 한도는 국세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니 이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활용하는 것은 현명한 재산 관리의 기본입니다. 다섯 번째로 차용증 활용법을 숙지하세요.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활용하세요. 차용증은 작성법만 잘 알면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금액은 숫자와 한글을 함께 표기하고 적절한 이자율과 상환 계획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그 간절한 마음, 제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방법들은 모두 국세청도 인정하는 완벽히 합법적인 방법들입니다. 탈세가 아닌 절세이기 때문에 전혀 염려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방법들을 통해 여러분도 세금 걱정 없는 안전한 노후를 준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이런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시겠어요? 세금 문제는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작은 실천들이 모여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평생 일하며 모은 소중한 재산, 그 돈을 누구에게 물려줄 건가요? 당연히 사랑하는 가족들이겠죠? 그런데 그 돈의 30%나 4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면 억울하지 않으시겠어요? 아이고, 우리 자식들한테 3억 주려고 했는데 세금 때문에 2억밖에 못 주네.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내야 할 세금은 내야 합니다. 하지만 낼 필요 없는 세금까지 내라는 법은 없습니다.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최소화하는 것은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준비는 일찍 시작할수록 좋습니다. 갑자기 큰 금액을 이동시키려다 세금 폭탄을 맞는 것보다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 조금씩 실행해 나가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매월 조금씩 규칙적으로 자녀에게 돈을 보내시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이체 메모의 용도를 정확히 적어 보세요. 5월 생활비, 6월 아이들 학원비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그 돈이 실제로 그 용도로 사용된 증빙을 함께 모아두세요. 작은 습관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혹시 자녀에게 수천만 원 이상의 큰 돈을 보낼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차용증을 작성해 보세요. 법정 이자율을 적용하고 상환 계획도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그리고 실제로 그 계획대로 상환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세요. 이런 작은 노력이 수천만 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금, 그리고 자녀들의 미래를 위한 준비금, 이 소중한 자산이 불필요한 세금으로 줄어들지 않도록 오늘 배운 방법들을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개인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시거나 영상 설명란에 있는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재정 건강을 위해 제가 항상 곁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세금의 무게로 짓눌린 여러분의 어깨가 조금이나마 가벼워지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37년간의 국세청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도 많은 분들의 재정 건강을 돕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나이가 들수록 재정적인 안정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지만 은퇴 후에는 모아둔 자산으로 생활해야 하니까요. 그렇기에 우리가 평생 모은 자산이 불필요한 세금으로 줄어들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와 손주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부모와 조부모로서 가장 큰 기쁨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세금 때문에 반감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세금 때문에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도움이 줄어든다면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손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이 중요합니다. 이 방법들은 탈세가 아닌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최소화하는 전략입니다. 국세청에서도 인정하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절세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것은 이미 더 나은 재정 미래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이제 이 지식을 실천에 옮기는 것만 남았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세금 문제는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오늘 배운 내용들을 차근차근 실천해 나간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세금 걱정 없는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 오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다른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상속세를 합법적으로 줄이는 더 자세한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다음에 다뤘으면 하는 주제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세금 걱정 없는 든든한 재정으로 더 풍요롭고 여유로운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모든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